안녕하세요.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케레이티에서 돌아온 태무진은 동생 카사르와 벨구테이를 자무카에게 보내 도움을 청합니다. 자무카는 태무진이 부인을 약탈당했다는 말을 듣고 태무진 안다의 침대가 비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고 간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농강 상류에서 옹칸 군대와 합류하자고 제의하죠. 카사르와 벨구테이가 돌아와 자무카의 말을 태무진에게 전하고 태무진은 다시 옹칸에게 전합니다. 옹칸이 2만의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죠. 태무진도 옹칸에게서 식량과 물자를 지원받아 병사들을 뽑아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군대를 편성합니다. 대상은 주로 자신이 속한 키아트 씨족들을 설득하거나 소속이 없는 낭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몽골 고원의 유목민들에게 전쟁이 어떤 의미였을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기회이자 사업이었습니다. 전리품과 약탈물이 물론 사람도 포함되죠.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곧 먹고 사는 경제활동이니까요. 자무카의 2만 군사도 절반만 직속부대고 나머지는 키아트 씨족 등 다른 데서 뽑은 병사들이었죠. 그 점에서 유목민들은 프로페셔널 킬러들입니다. 농경 정착민과 다르죠. 그런 사람들이 조직화되면 정착민이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태무진도 군단을 갖추게 되죠. 대략 1000명 수준 되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그리고 며칠 기다려 옹칸군과 합류해 약속 지점에 도착합니다. 메르키드는 이런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무진이 존재를 무시한 데다 옹칸과 자무카의 연합작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대비해서 만여 명의 군사를 자신들이 노토크 남쪽 지점인 킬코강 유역에 배치한 게 전부였죠. 이 메르키트 부족이 사는 곳은 바이칼 호수의 남쪽 산림 지역이었습니다. 전나무와 낙엽송 숲속에 시베리아 호랑이와 곰, 늑대 같은 야생 동물들이 들끓고 있었죠. 그래서 생활 양태가 몽골 고원이 다른 부족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주업이 유목이 아니라 사냥과 물고기 잡이었고 집도 겔보다는 끝이 뾰족한 원추형 막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또 철광석이 풍부해 대부분 철을 수입하는 몽골 부족과 달리 철제 무기를 자체 생산해 강력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족장 토크토와 베키는 이런 힘을 과신했고 분열을 일삼는 몽골 부족들이 연합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킬코강 유역에 도착한 연합군은 때를 엮어 강을 건너 메르키트군을 전격적으로 기습합니다. 대비 없이 평화롭게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메르키트의 수비대는 기둥을 뽑힌 막사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죠. 북쪽의 메르키트 본영에 있던 토크토와 베키는 이 소식을 듣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바이칼 호수의 바르코진으로 도망쳐 피합니다. 이렇게 족장이 꼬리를 감추자 메르키트는 재기불능 상태로 괴멸되고 태무진은 사랑하는 버르테를 찾습니다. 몽골 비사의 장면을 보죠. 군사들이 메르키트를 계속 추격하고 있을 때 태무진이 피난민들 속에서 버르테 버르테라고 울부짖으며 찾았다. 버르테는 도망치는 백성들 사이에서 소가 끄는 수레에 타고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뛰어내려 달려왔다. 버르테와 코가 그친 할머니 두 사람이 태무진이 곱비와 줄을 알아보고 움켜잡았다. 하늘의 달이 휘황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무진은 이들을 보자마자 버르테의 힘을 알고 서로 와락 끌어안았다. 울었겠죠. 버르테는 메르키트에 잡혀와 태무진이 어머니 허엘룬이 원래 신랑이던 칠레두의 동생인 칠게르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몽골 비사에 따르면 칠게르는 이날 밤 버르테를 남겨두고 정신없이 도망하며 한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몽골 비사의 다른 내용과 달리 자기적인 느낌을 주죠. 검은 까마귀는 남은 거죽만을 먹을 운명인 것을 백조와 두루미를 먹고자 하는 헛된 욕심을 부렸다. 외모가 추한나 칠게르가 복있고 위험있는 카툰 부인을 넘보다가 결국 모든 메르키트족에게 화가 미쳤다. 사악한 나도 죽음이 검은 머리에 이르렀구나. 대략 이런 뜻인데 칠게르가 눈에 띄게 허엘룬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죠. 그만큼 버르테를 약탈당한 것이 징기스칸 황금 씨족의 컴플렉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목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무진이 부인과 재회했을 때 버르테의 배가 불러 있었거든요. 이 사실은 몽골 비사에는 쓰여있지 않지만 훗날 징기스칸의 후계자 선정과
몽골 제국의 전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불행한 여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버르테가 잡혀올 때 태무진이 배다른 동생 벨구테의 어머니인 수치겔도 같이 끌려왔었잖아요. 메르키드가 도망갈 때 수치겔은 낡은 양가죽 옷을 걸치고 게라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벨구테이가 어머니를 찾으러 게리 오른쪽 펠트를 걷고 들어오자 아들을 보지도 않고 왼쪽 펠트를 걷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이곳에서 나쁜 사람들과 결혼했다. 무슨 면목으로 내 아이들이 얼굴을 보겠냐. 이렇게 말하며 숲속으로 달려가 숨어버리죠. 사람들이 여러 차례 그녀를 찾아보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벨구테이는 내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며 메르키트 사람을 화살로 쏴 사살해버리죠.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출 수 없는 쾌락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몽골 비사에 기록된 복수전의 끝장면을 보죠. 우리 군대는 부룩한 칼둔산을 포위했던 300명의 메르키트인들을 친족의 친족에 이르기까지 재처럼 흩날리도록 죽였다. 남겨진 그들이 부녀자들은 모두 우리가 끌어안았고 아이들은 노예로 들여보냈다. 자, 태무진이 복수를 위해 시작된 전쟁이 끝났습니다. 옹칸과 자무카가 자신이 근거지로 회군하죠. 태무진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무카가 공동 유목을 제의해 자무카의 근거지인 코르코나크 조보르로 따라가죠. 둘은 이곳에서 자기들이 옛날에 2번 안달을 맺었던 11살과 12살 때를 떠올리며 다시 3번째 안달을 맺습니다. 몽골 비사를 보죠. 태무진이 토크토와 베키 족장을 습격할 때 얻은 토크토아의 황금 허리띠를 자무카에게 매주고 토크토아의 말에 자무카를 태웠다. 자무카는 다이르 5선 C족장을 습격할 때 얻은 다이르의 황금 허리띠를 태무진에게 매주고 다이르의 말에 태무진을 태웠다. 그리고 남쪽 신목 아래에서 서로 안달을 맺은 다음 연애를 베풀며 즐겼다. 사실 이런 그림은 옹칸이 바랬던 것이죠. 6편에서 옹칸이 태무진을 도운 속셈을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반으로 가른다. 원한이 있는 메르키트를 죽이고 젊은 피인 자무카의 세력을 쪼개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었죠. 아무튼 둘은 영혼의 벗이었습니다. 밤에 한 이불을 덮고 늘 같이 자죠. 그렇게 1년 반이 흐르는데 이 공동 수경지에 소리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태무진과 자무카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군사적, 정치적 능력이 천재적이었죠. 그러나 행동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태무진은 몽골 부족의 초대 칸인 카불칸의 증손자로 몽골 부족의 성골인 황금 씨족 중에서도 성골인 키아트 씨족입니다. 그럼에도 태무진은 어릴 때 고생한 때문인지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혈연과 종교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특히 필요한 덕목입니다만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실력과 능력에 따라 대우했죠. 훗날 칸이 되고도 먹고 입는 것이 부하들과 같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부하들이 칸의 말을 타고 싶어 하면 내줄 정도였죠. 이런 징기스칸의 태도는 기존 질서에 구애받지 않는 진보적인 자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자무카는 황금 씨족의 보돈차르가 약탈한 여인, 이미 임신한 상태였죠. 이 여자가 낳은 다른 부족 아이 후손인 자다라트 씨족입니다. 성골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행동 방식은 귀족적이었습니다. 신분 계급을 중시하고 음식이나 옷도 화려했죠. 자연스레 자무카는 보수성을 띠게 되죠. 이런 성향과 태도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둘을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귀족들이 대체로 자무카를 선호하고 하층민들은 태무진을 따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 둘씩 사람들이 태무진이 휘하러 모여들기 시작하죠. 관망하던 키아트 씨족은 물론이고 다른 씨족, 심지어 자무카의 자다라트 씨족 사람이 태무진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민한 자무카가 이런 낌새를 왜 눈치채지 못하겠습니까? 또 태무진이 그릇이 결코 조연에 그칠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도 들었겠죠. 그러다가 여름이 시작되는 음력 4월 16일이 되었습니다. 몽골에서는 큰 명절인데 둘은 공동 유목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태무진과 자무카가 나란히 선두로 가다가
자무카가 태무진에게 말합니다. 우리 산 근처에 야영하자. 그러면 우리들이 말치기들이 운막에 이를 것이다. 또 계곡 근처에도 야영하자. 그러면 우리들이 양치기들이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자무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태무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처져 허엘룬과 버르테에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죠. 허엘룬도 짐작이 안 가거든요. 그때 옆에서 버르테가 말하죠. 자무카 안다는 실증을 잘 낸다는 말이 있다. 우리에게 실증 날 때가 되었다. 무언가 노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계속 움직여 그들과 헤어져 밤에도 이동하자. 태무진은 버르테의 말대로 밤새도록 이동하죠. 결국 자무카와 빠이빠이 하게 된 거죠. 이별 인사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몽골 고원에서 말은 가장 귀한 가축이었습니다. 말을 다루는 사람들도 상류층이었죠. 반면 양이나 소는 그 아래였습니다. 양측이나 소를 다루는 사람들도 하층민이 많았고요. 그런데 상류층은 대부분 자무카를 지지하고 하층민은 태무진을 따르니까 자무카 말대로 수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무카는 높은 산에 주둔하고 태무진은 낮은 계곡에 머물게 되겠죠. 병법에서 낮은 곳은 쥐약이잖아요. 몽골 비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끝으로 중요한 것, 보석 같은 칭기스칸의 성공 법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개, 능력, 윤리, 통찰력을 찾았고 오늘은 2개인데 하나는 소통, 공감 능력입니다. 태무진은 빈부 귀천이나 종교, 혈연 같은 형식에 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과 같은 눈높이를 유지하는 자세와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 열린 마음, 개방성입니다. 태무진이라고 왜 빈부 귀천이나 종교 등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성골 출신인데요. 다만 편협하지 않고 유연하게 마음을 연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인구 200만의 몽골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원천이고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새로 2를 더해 성공법칙 5가지를 찾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깔끔하게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